안녕하세요. 암요미입니다. 오늘은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시할 수는 없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렵게 설명하기보다는 유명한 영화 이야기로 시작해보죠. 제가 정말 좋아한다고 자신있게 말하는 영화 중 하나인데요. 바로 1997년에 개봉한 가타카입니다. 가타카의 배경은 유전자 기술이 크게 발전한 가까운 미래입니다. 아이를 낳기 전에 부모가 배아 유전자를 분석하고 질병에 걸릴 가능성은 물론이고 지능이나 신체적 능력까지 예측할 수 있는 사회죠. 이 사회에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유전적으로 선별된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영화의 주인공은 자연스럽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심장 질환을 앓을 가능성이 높고 평균 수명도 짧을 것이라는 판정을 받죠. 반면 유전적으로 선별된 사람들은 더 건강하고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영화 속 사회에서는 당연하게도 사람의 노력보다 태어날 때 가진 유전 정보가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당시에는 꽤 먼 미래를 그린 SF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할 기사를 읽고 나면 이 영화가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리콘밸리에서는 배아의 유전자를 분석해서 질병뿐 아니라 키와 지능까지 예측하려는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가타카는 현실이 될까요? 아니면 아직은 과학이 그저 그려보는 미래에 불과한 걸까요? 기사 제목 먼저 보고 가시죠. How much would you pay for a smarter baby? 더 똑똑한 아기를 위해 얼마까지 지불하시겠습니까? Startups claim they can screen embryos for everything from genetic disease to IQ. Not everyone is convinced. 스타트업들은 유전 질환부터 IQ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대상으로 배아를 선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먼저 기사에 등장하는 한 장면부터 보겠습니다. 지난해 말 뉴욕 시민들은 지하철에서 조금 낯선 광고를 보게 됩니다. 광고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Have your best baby. 당신의 최고의 아기를 가지세요. 또 다른 광고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IQ is 50% genetic. IQ의 50%는 유전적입니다. 상당히 도발적인 광고죠. 당연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고를 낸 스타트업 뉴클리어스의 창업자 키안 사데기는 되려 만족했다고 말합니다. 이건 대중시장을 위한 제품입니다. 대중시장을 위한 제품이라는 걸 보여주기에 지하철만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뉴클리어스는 배아 선별 검사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회사는 뉴클리어스 하나만이 아닙니다. 오키드, 헤라사이트 같은 기업들도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단순히 유전병이 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 질병에 걸릴 위험, 키, 지능, 수명, 심지어 머리카락과 눈 색깔까지 예측하려고 합니다. 가격을 살펴보면요. 헤라사이트의 경우 서비스 가격이 최대 5만 달러, 대략 7천만 원에 이릅니다. 기사에서는 이 산업을 인간이 만들어지는 방식을 바꾸려는 산업이라고 표현합니다. 오키드의 누어르 시디키는 성관계는 즐거움을 위한 것이고 배아 선별은 아기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으니까요. 이러한 기술의 윤리적인 문제를 따지기 전에 먼저 이런 기술은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배아 선별 검사는 체외 수정, 즉 IVF를 전제로 합니다. 여러 개의 배아를 만든 다음 그 배아들의 유전 정보를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이런 검사가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이미 PGT-A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이 검사는 배아 염색체 수가 정상인지 확인합니다. 또 PGT-M이라는 검사도 있습니다. 낭성섬유증이나 헌팅턴병처럼 하나의 유전자 때문에 생기는 질환을 검사합니다. 그런데 최근 스타트업들이 여기에 세 번째 검사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바로 PGT-P입니다. 이 검사는 하나의 유전자가 아니라 여러 유전자가 함께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평가합니다. 예를 들자면 특정 암의 유형, 당뇨병, 키, IQ 같은 것들입니다. 즉, 이 배아가 특정 유전병을 가지고 있나를 넘어서 여러 배아 중에서 어느 배아가 상대적으로 더 건강하고 더 키가 크고 더 높은 지능을 가질 가능성이 높은가를 비교하려는 겁니다. 정말로 영화 가타카가 코앞에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흥미로운 건 생각보다 이런 기술을 원하는 사람이 많다는 점입니다. 2023년 사이언스에 발표된 조사에 따르면 IVF를 받는 사람들의 43%는 검사가 안전하고 무료라면 자녀가 명문대에 진학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유전자 선별 검사를 사용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유전자 편집에 대해서도 3분의 1이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즉, 사람들이 단순히 질병을 피하고 싶어 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건강을 넘어 교육과 능력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사례도 기사에 등장합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 아서제이와 교사인 그의 남편 제이스 펍은 헤라사이트의 검사 결과를 참고하여 6개의 배아 가운데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이들은 여러 질병의 위험 점수
점수와 함께 IQ와 키의 예상 범위도 확인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키나 IQ를 최대화하려 한 것이 아니라 아들의 수명을 최대한 늘리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이는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키가 크고 똑똑한데 분명 장점이 있다는 걸 안다. 그리고 6개의 배아 결과를 놓고 이게 조금 더 나아 보인다고 판단했다고 말합니다. 누군가가 완벽한 아이를 만들겠다고 말하지 않아도 선택지가 눈앞에 놓이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되는 게 사람 마음이니까요. 그렇다면 이 산업은 얼마나 커질 수 있을까요? 현재의 산업 규모는 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024년 미국에서 IVF를 통해 태어난 아기는 약 10만 명으로 전체 출생아의 2.8% 정도입니다. 전 세계 난임 시장도 연간 250억, 300억 달러 규모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실리콘밸리는 이 시장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피터 틸과 앨런 머스크를 비롯한 투자자들이 출생률 하락 문제를 언급하면서 난임 관련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난임 기업에 대한 벤처 캐피탈 투자는 2019년 2억 5,400만 달러에서 2022년 4억 9,600만 달러로 거의 2배 늘었습니다. 많은 스타트업들은 배아 선별보다 먼저 IVF 비용을 낮추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IVF 한 번의 시술에 1만 5천에서 2만 달러가 듭니다. 보험 적용도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보험, 할부, 위험 부담과 같은 방식으로 비용을 낮추려는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기사에 등장하는 한 전문가는 만약 IVF가 훨씬 저렴하고 대중화된다면 배아 선별 시장이 연간 4천억에서 5천억 달러 규모까지 성장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즉, 지금의 논쟁은 단순히 몇몇 부유한 사람들의 선택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IVF의 대중화와 함께 훨씬 더 넓은 사회적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검증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과연 이 기술은 정말 정확할까요? PGTP는 다유전 위험 점수에 기반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유전적 데이터를 모아서 특정 유전자의 변이와 질병, 키, IQ 사이의 통계적 연관성을 짓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통계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적용되는 결과와 한 명의 아이에게 적용되는 결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 배아에 매우 드물지만 특정 질병에 큰 영향을 주는 유전자 변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변이는 당연하게도 100만 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평균적인 통계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일부 유전학자들은 여러 자손을 대상으로 하는 동물 번식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한 명의 아이를 선택하는 데서는 원하는 결과가 나올지 확실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효과의 크기도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19년 셀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건강한 배아 10개 중 하나를 선택할 경우 예상되는 키의 증가폭은 중앙값 기준 2.9cm였습니다. IQ를 기준으로 선택하면 약 3점 정도였습니다. 물론 3점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인생을 완전히 바꿀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더구나 실제 IVF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건강한 배아가 10개씩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한 번의 시술에서 2개에서 3개 정도에 가깝습니다. 선택지가 줄어들면 예상되는 이점도 크게 줄어들게 되죠. 또 다른 문제는 유전자가 하나의 특성에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를 다면발연이라 부르는데요. 예를 들어 어떤 질병의 위험을 낮추는 유전적 특성이 다른 신체 기능에는 전혀 다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부모는 특정 질병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 배아를 선택했지만 검사에서 점수를 제공하지 않는 다른 문제를 오히려 악화시킬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기술적 문제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개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커지고 더 다양한 인구 집단의 유전 정보가 쌓이면 예측력은 높아질 수 있으니까요. 더불어 인공지능의 발전은 희귀 유전자 변이의 영향을 더 잘 분석하는 데 도움을 주겠죠. 그래서 한 유전학자는 현재의 기술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일종의 약속 어음과 같다. 지금은 완벽하지 않지만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적인 문제의 해결이 논쟁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되려 윤리적인 문제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미 일부 단체에서는 단일 유전자 질환을 검사하는 PGT-M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정 유전 질환을 가진 삶이 살 가치가 없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PGT-P는 이러한 논쟁의 범위를 훨씬 넓힙니다. 어떻게 보면 형태만 부드러워질 뿐이지 우생학이라는 본질은 달라지지 않으며 현재 미국에서 사실상 금지된 배아 유전자 편집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위헌 점수가 완벽하진 않지만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통계 모델이며 윤리 문제에 대해서도 부모가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유전적 선택 아니냐고 말이죠.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우생학이라면 데이팅 앱도 우생학이다. 상당히 도발적인 주장입니다. 기업들은 자신들의
고객이 슈퍼 베이비를 만들고 싶은 것이 아니라 건강한 아이를 낳고 싶어 한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IQ와 외모에 대한 점수까지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런 선택을 원하는 시장도 존재하는 것을 보여주는 셈이죠. 다시 영화 가타카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유전자가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는 사회가 등장하는 그 영화가 섬찟하게 다가오는 부분은 유전자 기술 그 자체 때문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 선택이 결국 새로운 차별의 기준이 되는 사회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직 현실은 가타카 세상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배의 IQ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키나 수명을 원하는 대로 설계할 수도 없습니다. 기사 역시 현재 기술의 한계를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IVF의 비용은 낮아지고 있고 유전 데이터는 계속 쌓이고 있으며 실리콘밸리의 투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 사라지기보다는 점점 더 발전할 가능성이 크죠. 자연스럽게 이런 고민이 따라옵니다. 질병을 피하기 위한 배아 선별과 지능이나 외모를 높이기 위한 선별 사이에는 분명한 경계가 있을까요? 과학적으로 가능한 선택이라면 부모에게 그 선택을 할 권리가 있어야 할까요? 모든 사람이 기술을 이용할 수 없다면 경제력의 차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간의 차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 가타카가 우리에게 던졌던 질문처럼 우리는 정말 유전자가 더 나은 사람을 만들어준다고 믿는 걸까요? 아니면 더 나은 사람을 선택할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가 우리 사회를 바꾸고 있는 걸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흥미로운 기사가 있다면 부지런히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